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순자는 반찬통이 담긴 검은 가방을 들고 골목길을 걷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냄비가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아들 진우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는 며느리 지연의 눈치를 살피며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지연의 얼굴엔 형식적인 미소가 떠오릅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라는 인사 뒤에는 짙은 피로가 묻어납니다. 순자는 괜히 손끝으로 가방을 꼭 쥐며 그냥 반찬 좀 갖다 주려고라며 조심스레 말합니다. 지연은 냄새가 방 안으로 번지는 걸 싫어해 반찬통을 부엌 구석에 밀어둡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의 입술이 잠시 떨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실에서 손자 민호가 뛰어나와 할머니 라며 안깁니다. 그 작은 품 안의 온기에 순자의 얼굴엔 그제야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지연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민호야, 손 씻고 와. 음식 냄새 배잖아. 지연의 말에 아이가 멈칫합니다. 순자는 괜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거둡니다. 저녁이 되자 진우가 퇴근에 들어옵니다. 순자는 반갑게 맞으려다 그의 표정이 무심한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어머니, 지연 힘들어하니까 너무 자주 오시지 말아요.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되어 가슴속 깊이 파고듭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이 집은 분명 아들의 집인데 어느새 자신이 낯선 손님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창밖에 불빛이 꺼질 때까지 순자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을 이틀 앞두고 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잡채 재료를 손질합니다. 채 썬 당근과 시금치가 가지런히 쟁반에 놓이자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지연의 부엌에 들어가 냄비불을 확인합니다. 부엌칼이 부딪히는 소리에 지연이 거실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지연은 부엌 문턱에서 잠시 멈추더니 표정을 정돈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순자는 손등에 물기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절이라 조금만 거들려 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지연은 재료 바구니를 싱크대 아래로 밀어넣습니다. 그 동작이 무심한 듯 단단해서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습니다. 점심 무렵 지연의 친구 미영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찾아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새로 생긴 학원과 유치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순자는 차를 내어놓고 조용히 물러나려 합니다. 미영이 부엌을 힐끗 보며 웃습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반찬을 해주시네요? 지연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집 냄새가 오래가서요. 저도 좀 힘들죠. 순자는 그 말에 발걸음을 멈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컵에 김이 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손끝을 모읍니다.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와 식탁 아래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말을 주워 듣고 눈을 아래로 내립니다. 순자는 아이의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진우가 오후 늦게 들어와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휴대폰 화면이 불을 반짝이며 그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를 정리하며 눈치를 봅니다. 여보, 엄마가 또 반찬 많이 해놓으셨어. 지연이 건조하게 말합니다. 진우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적당히 하시라고 해.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접시를 천천히 포갭니다. 소리나지 않게 하려 조심하지만 접시 끝이 살짝 부딪힙니다. 그 작은 소리에도 지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민호가 다가와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같이 불록해요. 순자는 아이의 손을 쥐고 거실 바닥에 앉습니다. 블록이 하나둘 쌓이자 아이가 숨을 고릅니다. 순자의 어깨에 힘이 조금 빠집니다. 그러나 부엌에서 나는 비닐 소리와 서랍 닫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 소리는 서둘러 정리하라는 신호처럼 들리죠. 순자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이제 가볼게. 순자가 가볍게 말합니다. 지연은 현관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심히 다녀가세요. 진우는 끝내 시선을 들지 않습니다. 응, 들어가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 고요합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오늘도 말아 삼킨 말들이 가슴에 남습니다. 토요일 오후 순자는 손자 민호를 돌보기 위해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지연은 외출 준비로 분주했고 진우는 회사 업무로 서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민호와 함께 블록을 쌓으며 한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민호가 블록을 들고 뛰다가 카펫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순자는 놀라 달려가 아이를 부축하며 팔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았지만 금세 사라질 듯한 가벼운 흔적이었습니다. 순자는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며 아이를 안아 토닥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고 눈앞의 광경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의 품에 안긴 아이의 팔을 보자 지연의 시선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다급히 아이를 데려가 손목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람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 번졌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상황을 설명했지만 지연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세게 잡으시면 어떡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울먹이며 할머니는 안 때렸어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굳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팔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재 문이 열리며 진우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 화면을 순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히 찍힌 사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넘어져서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가 손을 내리쳤습니다. 그 손짓이 공기를 가르며 그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순자의 몸이 뒤로 휘청이며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호가 울음을 터뜨리고 지연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손을 짚으며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졌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진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엔 단 한 줄기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아이의 울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현관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참 동안 불 꺼진 방 안에서 창밖의 어둠만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며칠째 말없이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그동안 손수 만든 이불과 반찬통이 차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며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출근 전 커피를 마시며 짧게 시선을 주었지만 그 안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눈빛 속에서 미안함보단 피로가 먼저 읽혔습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시골로 내려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던 고향집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로 가야겠구나.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집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방 속에는 옷 몇 벌과 손자 민호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미소는 해맑았지만 그 웃음 뒤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순자는 조심스레 탑승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그 말이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흙냄새와 풀향기가 뒤섞인 바람이 순자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마을 어귀의 할머니들이 어이, 순자 왔나? 하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낡은 집 대문을 열자 먼지 쌓인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꺼내 들고 한참을 쓸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춰 있었지만 순자는 건전지를 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이제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다시는 돌아가지 말자. 그녀의 눈가를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장독대를 비추자 순자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시골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삽을 들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밭을 일구며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자를 보며 도시 살던 손이 농사일을 다 하네 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외로움도 그러나 묘한 평온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빈집의 정적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밭에는 고추와 상추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순자는 수확한 채소를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수 담근 고추장과 반찬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사갔지만 소문이 퍼지자 찾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 맛이 옛날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한 손님이 말하자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생계의 무게가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무렵 도시의 진우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투자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는 상사의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근이 늘어나고 집안 분위기도 삭막해졌습니다. 지연은 짜증 섞인 말투로 이젠 좀 현실을 봐요라며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진우는 퇴사를 결심했고 회사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정막이 내려앉은 거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고 진우 혼자만 남았습니다. 불 꺼진 집 안에서 그는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 흩어지고 방 안에는 그 말의 메아리만 남았습니다. 초가을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날, 진우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이어진 길 끝에 어머니의 집이 보였습니다. 집 앞 마당에는 고추가 줄지어 말라가고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순자는 고추를 뒤집으며 먼 산을 바라보다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표정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다가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몇 초간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웃집 이장이 지붕 수리를 하다 그 광경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피해줍니다. 바람만이 둘 사이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수년간 쌓인 상처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끝이 흙을 짚으며 떨렸습니다. 멀리서 밭일을 하던 마을 사람들이 속삭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마을 어귀에서 달려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놀란 듯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할머니 품으로 뛰어들며 두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그녀의 굳은 어깨를 풀어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멀찍이 서서 미안함이 서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희 손님으로 온 거지?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가가 젖어들었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에는 고요한 바람이 흘렀고 고추줄기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눈가에도 오랜 세월 묵혀둔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마을 근처의 여인숙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어머니 집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돌아가곤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용기를 내어 순자의 밭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밭둑에 물이 고이면 조용히 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손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진우는 흙 묻은 손으로 김을 매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 속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밥상과 웃음을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머니는 단단하고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를 더 괴롭혔습니다. 밤이면 그는 여인숙 방에서 쓸쓸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손에 남은 흙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갑작스러운 폭우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진우는 비를 맞으며 밭으로 향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쪽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탕물이 그의 발을 붙잡았지만 진우는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그의 어깨는 젖은 채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오래 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순자의 손이 천천히 그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가슴 속에 쌓였던 후회와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이젠 곁에 있을게요.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병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었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찾아온 듯 했습니다. 몇 달이 흘러 마을에는 가을 축제 준비로 활기가 돌았습니다. 순자는 마을회관 앞 장터에서 고추장과 반찬을 진열하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박스를 옮기며 묵묵히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거친 기색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랑 아들 보기 좋네요. 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이제야 철들었죠. 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비쳤고 고추 말리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지난 세월의 눈물과 후회가 녹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그 뒤에는 지연이 조심스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순간 멈칫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품에 안기자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날도 있죠.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 세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향해 닿았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상처 대신 다시 이어진 인연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을 사람들은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은 옆에 섰고 진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모두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을빛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봄이 오는구나. 멀리서 종소리가 울리고 마을의 가을 하늘은 한결 맑았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은 순자의 집벽에 걸렸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통을 품은 채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용서로 서로를 바라보는 얼굴로 말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